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잘 못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진실을 알아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인데요. 이런 흥미있는 사실들을 AI를 기반으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틴트. 틴트의 원래 목적은 유두 착색용이었습니다. 요즘의 틴트는 여성분들이 입술이나 볼에 발라 일정한 시간 동안 착색시켜주는 화장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틴트의 원래 목적은 유두를 분홍빛으로 보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97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던 한 클럽 댄서가 자신의 유두를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 클럽 댄서는 메이크업 브랜드 베네피트에 이런 소망을 요청하게 되었고, 공동 창업자인 진과 제인 쌍둥이 자매는 장미꽃잎 등 여러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붉은 액체를 작은 병에 담아 판매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틴트인 베네틴트였습니다. 베네틴트가 인기를 얻자 진과 제인은 같은 제품의 포장만 바꾸는 식으로 입술과 볼까지 장미빛으로 물들일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틴트는 본래 유두를 분홍빛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여 입술과 볼에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비아그라. 잘 아시다시피 원래 비아그라는 미국의 제약회사인 파이저사에서 개발한 고혈압과 협심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었습니다. 비아그라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전립선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비아그라의 구성분인 실데나필은 PD5 억제제로 혈관의 산화질소 작용을 강화하여 음경으로의 혈류를 증가시켜 발기부전을 치료하는데, 이와 같은 혈관 확장 효과는 전립선에도 적용되며 전립선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요도, 방광목 평활근의 과긴장으로 인해 소변길이 더욱 좁아지고 증상이 악화되는 상태인데요. 비아그라는 이 평활근의 긴장을 누그러뜨려서 소변이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의 한 연구에서는 전립선암 수술 후 발기부전이 생긴 환자들에게 비아그라를 투여한 결과 치료 전보다 발기력이 4배 정도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발기부전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시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생기겠죠? 3. 보톡스. 보톡스는 주름을 개선해주는 성형물질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원래는 하지 정맥류 환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보톡스는 원래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독소 물질인데요. 이 독소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근육마비를 일으키는 위험한 신경독소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이 독소를 정제의 소량으로 정확한 위치에 주사할 경우 그 부위의 근육만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원리를 활용하여 얼굴 근육을 선택적으로 마비시켜 얼굴 주름을 펴는 용도로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보톡스는 이제 얼굴이나 목주름 개선 등을 위해서는 물론 사각턱이나 종아리 등 과도한 근육을 줄이는 데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엑지증이나 다한증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으나 독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백신처럼 몸에 항체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항체가 한번 생기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평생 보톡스를 맞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맞아도 변화를 볼 수 없으니 보톡스를 맞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내성이 생겼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최소 6개월 이상 텀을 두었다가 이전에 맞았던 용량과 똑같은 용량으로 다시 보톡스를 맞아보시면 알게 됩니다. 보톡스를 맞고 2주 정도가 지났는데 변화가 전혀 없다면 내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대학병원에서 피검사를 하여 검사 결과를 통해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4. 브래지어의 메모리 몰드. 가슴 라인을 잡아주는 메모리 몰드는 원래 우주 개발에 사용되는 기술이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우주 비행사의 대기권 탈출을 돕기 위해 밀도가 높고 탄력이 작은 폴리우레탄을 소재로 메모리 몰드를 만들었는데, 이 물질은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 고정성을 강화하는 속옷 소재로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브래지어에 들어가는 형상기억합금은 당초에는 미국 해군의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재로 개발된 것인데요. 이것은 일정한 온도가 되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서 기존 철제 와이어보다 탄력이 좋고 세탁해도 모양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 개발에 사용되던 기술이 브래지어 제조에 활용되어 더 편안하고 보정 효과가 뛰어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니 재미있는 일입니다. 5. 청바지의 작은 주머니. 이 주머니의 원래 용도는 시계를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의 정확한 명칭은 워치 포켓으로 1800년대에 활동량이 많았던 근로자들이나 카우보이들이 회중시계를 안전하게 넣고 다니기 위한 주머니였습니다. 회중시계는 손목시계가 대중화되기 전에 널리 사용되던 포켓시계로 체인에 연결하여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스타일의 시계였습니다. 이 시계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바지의 작은 주머니가 디자인되었지만 현재는 회중시계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작은 주머니는 주로 동전이나 작은 물건을 넣어두는 용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작은 주머니가 청바지의 전통적인 디자인되었습니다. 실체를 알고 나니 갑자기 청바지가 마렵네요. 여기서 잠깐! 구독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 타일. 타일은 수많은 썰들이 있는 물건인데요. 그중 재미있는 몇 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타일의 유래는 기원전 3500년경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집트의 고위층들도 자신을 뭔가 돋보이게 꾸미고자 하였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 타일은 바로 이러한 고위층의 욕망이 만들어낸 사치품의 일종이었는데요. 타일을 신음으로써 키를 높여서 하위 계급인 사람들보다 더 커 보이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하겠습니다. 이후 그리스와 로마 제국 등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하일이 퍼져나갔는데요. 당시 하일을 쓰는 목적은 다양하지만 고위층이 자신을 꾸미기 위한, 즉 키가 커 보이기 위한 것과 말을 탈 때 등자를 밟고 올라설 때 유용해서 실용적인 이유, 또 전 근대 유럽 거리의 오물을 피하기 위해 굽이 있는 신발을 신었는데 이는 패턴이라고 불렸으며 남학신과 같은 모양새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성 사이에서 하일이 유행한 계기는 15세기경 트루키에 지역에서 만들어진 초핀이었습니다. 이 하일은 굽이 최소 20cm에서 최대 75cm라는 골 때리는 굽 길이를 자랑했는데요. 트루키의 초핀은 당연히 남성이 신을 리가 없었고 대개는 고위층 여성들이 애용하였습니다. 현대에서는 하일이 일반적으로 뒷굽이 높은 여성용 구두를 의미하지만 중세에는 남성 귀족들의 패션용품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하일이 남자들이 주로 신는 신발이었으며 여성은 다소 늦게 하일 착용을 시작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건 높은 굽의 신을 신었으면 발목 나가는 경우가 많았겠고 무식했던 중세 유럽에서 이런 부상을 치료할 때 어떠했을지 궁금해지네요. 7. 고양이. 고양이는 맛을 못 느낀다는 슬픈 말이 있는데요. 고양이의 미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고양이는 미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미각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고양이는 약 400개의 미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8000개에 비해 훨씬 적은 수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단맛을 감지하는 능력이 없는데요. 이것은 고양이가 주로 고기를 섭취하는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단맛을 감지할 필요가 없다는 가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감지할 수 있는 맛으로는 짠맛, 신맛, 쓴맛, 우마미, 그리고 아데노신 3인산 ATP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ATP는 고기에 존재하는 화합물로 고기를 선호하는 고양이가 느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냄새를 맡는 능력이 탁월하여 종종 음식의 냄새와 질감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따라서 고양이가 맛을 못 느낀다기보다는 고양이의 미각이 인간의 것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8. 면도를 하면 털이 굵게 더 많이 난다. 남자든 여자든 면도나 털을 밀면 더 굵거나 많이 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털의 개수는 모낭 개수와 일치하고 면도에 의해 더 두꺼운 뿌리 쪽이 드러나 보일 뿐이지 면도를 하면 털이 더 굵게 많이 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면도는 단지 털을 피부 표면에서 자르는 것뿐으로 털의 근본적인 특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털이 굵어보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털이 자라면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새로 자라는 것은 가늘어지기 전 털이기 때문에 굵고 짙어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즉 면도 후에 털이 더 굵어 보이는 것은 자른 털의 끝부분이 뾰족하지 않고 뭉툭하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털이 더 굵어 보이거나 더 거칠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9. 어두운 곳에서 글을 읽으면 눈이 나빠진다. 우리 눈은 어둡다는 이유로 나빠지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보통 근시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어두운 곳에서 글을 읽어서가 아니라 휴대폰이나 모니터를 가까운 곳에서 오랫동안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은 어두운 환경에서 글자를 보려고 노력할 때는 눈의 특정한 두 부분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글자를 읽기 위해 렌즈에 자극을 주는 모양체근과 광수용체로 희미하거나 약한 빛에서는 광감 간상체가 특별히 중요해집니다. 이 광감 간상체에는 시용, 비저월 퍼펄이라고 알려져 있는 특별한 색소인 로둑신이 필요한데 이것은 주변의 빛이 줄어들면 눈자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빛이 약한 곳에서 책을 읽는 일이 더 힘들어질 뿐이지 눈이 손상되지는 않습니다. 또 모양체근과 광수용체는 눈을 감자마자 휴식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을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독서 후에는 잠시 책을 접어놓고 눈을 감고 있거나 약간의 눈 운동을 하면서 시각기관이 가끔씩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눈 건강에 좋겠습니다. 10. 찬물이 뜨거운 물보다 불을 끄기 쉽다. 언뜻 이 말이 맞을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찬물이 불 끄기 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불을 끄는 데는 뜨거운 물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뜨거운 물은 찬 물보다 열 전달이 빠르기 때문에 불에 닿는 순간 뜨거운 물이 빠르게 열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열을 빼앗기면 불이 타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불이 꺼진다고 합니다. 또 뜨거운 물이 불에 닿으면 바로 끓어 수증기로 변하고 변한 수증기는 공기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찬물보다 더 빨리 불을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이렇게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불이 타는데 필요한 산소가 부족해져서 불이 꺼집니다. 따라서 불을 끄는 데는 뜨거운 물이 찬 물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불이 났을 때 물 끓이는 창의적인 분은 없겠죠? 이상 10가지의 상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더 재미있게 꾸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